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저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황홍이 부부들의 가장 내밀한 건강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들어온 의사입니다. 혹시 남편분들, 우리의 즐거운 시간이 너무 서둘러 끝나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서운하고 위축될 때가 있으셨나요? 그리고 아내분들, 때로는 무언가 아쉽고 허전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가정이 속으로 앓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딱딱한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여성이자 의사로서, 그리고 인생의 친구이자 동생 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을 따뜻하고 깊은 유대감으로 가득 찬 온전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진짜 효과적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그저 이론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제 삶 속에서 얻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면 어르신들 모두 사적인 삶에서 자신감과 조화, 그리고 온전한 행복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이제 저와 함께 그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 보시죠.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비결입니다. 마음속 부담감이라는 짐을 내려놓으세요. 어르신들, 아시나요? 관계의 지속성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나이나 건강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걱정과 불안감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감정이라는 하늘을 가리는 먹구름과도 같습니다. 아주 간단히 묘사하자면 이렇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시작하자마자 남편분들 머릿속에는 온갖 질문이 떠오릅니다. 아내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너무 빠르진 않을까? 예전만큼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 몸은 즉시 긴장 상태에 돌입합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호흡은 가빠지며 모든 근육이 경직되죠. 이것을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싸움 또는 도주 반응을 보입니다.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임무를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죠.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이지만 즐거운 시간이 일찍 끝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반대로 어르신들께서 이 시간을 감정의 교감이라 여기고 완전히 긴장을 풀면 몸은 편안한 상태가 되어 상황을 훨씬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30년 넘게 수많은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남편분들께서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만나뵌 대부분의 아내분들은 시간을 재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마라톤 같은 시간이 아니라 사랑받고 존중받는 느낌, 눈빛과 따뜻한 포옹, 다정한 속삭임을 통해 연결되는 그 감각입니다. 내 남편이 여전히 나를 원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남편분들께서 시간에만 연연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랑의 신호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는 팁은 이것입니다. 대화로 시작하세요. 서로를 오랫동안 안아주세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사랑의 말을 건네세요. 사적인 공간을 남성성을 증명하는 경기장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드세요. 다음으로 제가 자주 공유하는 아주 유용한 기술입니다. 두 번째 비결, 멈추고 느끼는 예술.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한창 좋을 때 왜 멈추냐고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조절 능력을 기르고 유대감을 길게 이어갈 수 있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기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계를 나누는 도중에 남편분께서 절정의 순간, 더는 참을 수 없는 그 문턱에 가까워졌다고 느껴질 때 신호를 주고 부드럽게 멈추는 겁니다. 완전히 멈추세요. 그 자세 그대로 서로를 안고 깊게 숨을 쉬거나 자세를 살짝 바꿔도 좋습니다. 그 강렬한 흥분이 조금 가라앉도록 시간을 주세요. 다시 상황을 조절할 수 있겠다 싶을 때 즐거운 시간을 다시 이어가는 겁니다. 한 번의 관계 동안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해 보세요. 왜 이게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마치 브레이크를 밟는 연습과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그 감각에 익숙해져 언제 속도를 줄여야 할지 알게 됩니다. 뇌와 몸이 경고 지점을 더 빨리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게 되어 즐거움의 속도를 주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멋진 점은 이 멈춤의 순간들이 낭만을 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긴장감 넘치는 기다림의 순간을 만들어내고 더 깊은 입맞춤과 달콤한 말을 나눌 기회가 되어 두 분의 유대감을 몇 배로 증폭시킵니다. 은퇴하신 교사 한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매우 꼼꼼하고 원칙적인 성격의 남편분이셨는데 아주 슬픈 표정으로 저를 찾아와 아내에게 면목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이 기술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분의 흥을 깰까봐 무척 의심하셨어요. 저는 아내분과 먼저 상의하고 이것을 부부만의 작은 게임으로 만들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분은 환한 얼굴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웃으시면서 자랑하셨죠. 의사 선생님, 정말 최고예요. 아내가 이렇게 장난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모습은 처음 본다고 농담까지 하더군요. 알고 보니 조금 천천히 가는 게 둘 다 훨씬 즐겁더라고요. 여성으로서 제가 장담하건대 이런 솔직한 소통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남편이 먼저 나서서 두 사람 모두가 더 행복해질 방법을 함께 찾으려 할 때 아내는 자신이 한없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결, 모든 여성의 마음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전헤이 첸시의 던체에는 사랑의 교향곡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속전속결로 본론에 바로 들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강인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이라는 음악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전의는 관계 직전에 몇 분간의 애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루 동안의 사소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전 과정입니다. 안부를 묻는 메시지, 미리 타놓은 따뜻한 물 한 잔, 화려하진 않아도 정성 어린 저녁 식사, 깊이 있는 대화, 그리고 아내분이 요리할 때 뒤에서 살며시 안아주기, 입맞춤, 진심 어린 칭찬까지 포함됩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감정이라는 정원에 함께 물을 주어 사랑이 자연스럽게 싹트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의 이점은 실로 엄청납니다. 첫째, 질 높은 전희는 두 사람 모두를 완전히 이완시켜 첫 번째 비결에서 말씀드린 모든 압박감을 해소해 줍니다. 둘째, 특히 여성의 흥분과 준비 상태를 끌어올려 두 사람의 조화가 훨씬 쉽고 강렬해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께서 전의에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다 보면 더 이상 얼마나 오래 해야 하나 라는 질문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전이 그 자체가 이미 멋진 즐거움의 여정인 셈이죠. 저와 제 남편에게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나이가 되면 친밀함이 단지 침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오후에 함께 화초에 물을 주고 베란다에 앉아 책을 읽으며 두서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도 또한 훌륭한 전이가 됩니다. 그러한 정신적 교감은 나중에 갖는 사적인 순간들을 훨씬 더 의미 있고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어르신들 꼭 믿어주세요. 평생을 함께한 여성은 그 무엇보다 마음의 교감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세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세요. 배우자의 몸과 마음을 다시 발견해 보세요. 바로 그것들이 어르신들께 자신감과 기대, 이상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시나 중요한 비결입니다. 네 번째 비결, 튼튼한 건강 기반 다지기.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심리적, 기술적 비결들은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신체를 가졌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즐거운 시간도 결국은 유연성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신체 활동이니까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여기서 기반이란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그리고 특히 규칙적인 운동을 포함합니다. 격렬하게 헬스를 하거나 마라톤을 뛸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걷기, 가벼운 요가나 체조호 또는 수영만으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조금 더 깊이 분석해보면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남성분들의 자신감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불어 남편분들께 특별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운동이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이름은 좀 낯설지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바로 그 근육, 즉 골반저근을 꽉 조이는 겁니다. 35초간 꽉 조였다가 풀어주는 동작을 12주5회 정도 반복하고 하루에 몇 번씩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인 부부께 함께 운동하시라고 자주 권해드립니다. 아침에 같이 산책을 하거나 사교 댄스 강습에 함께 참여하는 거죠. 이것은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함께 보내는 양질의 시간을 늘려줍니다. 케겔 운동은 남편분들께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을 때 등 언제 어디서든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자신의 몸을 훨씬 더 잘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줄 겁니다. 꾸준히 운동하신 많은 남편분들이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소변 조절 능력까지 훨씬 좋아졌다고 기쁘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작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어떤 운동이든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안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제 의사생활의 지혜가 담긴 4가지 비결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어르신들 보셨죠? 행복한 순간을 길게 누리는 열쇠는 신비한 약이나 멀리 있는 비법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 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교감 속에,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기술 속에, 그리고 매일 내 몸을 아끼고 돌보는 습관 속에 있습니다. 나이는 낭만의 끝이 아닙니다. 어르신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더 깊고 섬세하고 의미 있게 사랑할 기회가 주어지는 새로운 장입니다. 이러한 도전들을 굳건한 부부의 사랑을 다시 뜨겁게 드는 양념으로 여겨보세요. 오늘 제 진심 어린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런 진솔한 조언이 필요한 친구나 동년배분들께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정말 듣고 싶습니다. 어르신들 가정만의 특별한 비결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즐거운 마음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